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은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의 기업 배당 안정성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할게요. 트랜슬레이트 누르고 코리안을 눌러주면 캐나다 왕립은행 RBC의 금융 보수주의는 은행에 대한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배당금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보면 2020년 3월 29일에 지금 평가 점수가 좀 낮아졌고요. 원래 94점으로 매우 안전했다가 지금 현재는 80점으로 안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80점이면 배당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보면 되고요. 그래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평가 점수를 받았네요. 캐나다 은행 산업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20년 넘게 실패한 은행은 하나도 없으며 가장 큰 은행은 1세기 이상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거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왔던 내용이 또 똑같이 나오는 것 같네요. 보면 캐나다 왕립은행, 현재 이 은행은 1870년부터 배당을 주기 시작했고요. 캐네디안 임페리얼 뱅크 오브 커머스는 1868년, 토론토 도미니온 뱅크는 1857년, 스코티아 뱅크는 1833년, 그리고 저희들이 또 투자하고 있는 몬트리올 뱅크는 1829년. 미국 은행과 비교할 때 캐나다 은행은 2008년 주택 폭락을 겪었으며 적어도 20년 동안 신용 주기의 주요 침체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은행은 2008년 주택 이게 그쵸?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어떤 금융위기 때도 주요 침체에는 직면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보게 되면은 캐나다와 UK, US, 영국과 미국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유가 폭락, 특히 에너지 부문이 캐나다 경제의 11%를 차지합니다. 금리 급락은 은행의 전례가 없는 완벽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수천 개의 기업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캐나다 소비자의 높은 부채 특성과 결합하여 캐나다 최대 은행은 수십 년 동안 가장 큰 시험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 전체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 최대 은행이 임박한 배당금 삭감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업계가 직면한 전례 없는 재무 및 규제 불확실성을 인식하여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의 배당금 안전 점수를 매우 안전에서 안전으로 하향 조절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로 캐나다가 극단적인 부동산 붕괴를 경험하거나 은행의 주주 분배를 더 제한하려는 규제 압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등급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업계가 직면한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한 결과를 감안할 때 말하기엔 좀 이릅니다. 전반적으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또는 RBC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캐나다 은행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제가 이제 캐나다의 투자 은행들을 볼 때 캐나다에서 이제 가장 큰 은행들 중에 하나를 골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와 그 다음에 뱅크 오브 몬트리올, 그 다음에 캐네디안 로얄 뱅크 오브 커머스인가요? 예, 이 세 개의 은행에 대해서 배당금 삭감 없이, 배당 컷 없이 잘 유지되기를 바라봅니다. 이 회사는 S&P로부터 업계 최고의 A 신용 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 비율은 캐나다 또는 미국의 주요 은행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RBC의 석유 및 가스에 대한 노출도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또 링크를 따라가면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냥 뉴스 정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캐나다의 각 대형 은행은 건전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불금 비율은 40%에서 50% 사이이고 신용 등급은 강하며 총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출 손상이 있으며 에너지 부분에 대한 직접 노출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이게 말이 자동 번역이 되면서 약간 꼬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건전하다는 얘기죠. 예, 지불금 비율이 40에서 50% 사이고, 그리고 총 대출 비율도 낮고 에너지 부분에 대한 지적 노출도 제한적이라 건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은행의 보통주 1등급 비율도 11%에서 12% 사이에 있으며, 이는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소 4.5%와 2007년에서 9년 금융위기 이전에 기록된 7에서 8%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CET1 비율은 은행의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누어 흡수해야 하는 완충액의 양을 측정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폐쇄, 금리 폭락, 유가 하락의 완벽한 폭풍이 캐나다의 현재 신용주기를 끝낼 경우 은행의 자본 비율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입니다. 매우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더 많은 자본을 제쳐야 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면 배당금을 줄이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게 제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역시 배당금을 줄이는 게 은행은 가장 수익을 유지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도 배당금을, 이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금을 뭐라고 해야죠? 꾸준한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인데, 배당금을 안 건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규제 당국은 캐나다 은행이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많은 역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믿어봅니다. 예를 들어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9년 캐나다 은행은 주택 가격의 40% 폭락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가설 시나리오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임성훈 부국장님은 한국분, 존경합니다. 그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캐나다 은행 시스템은 탄력적이고 충분한 자본과 충분한 유동성 버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낙지는 이러한 테스트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분석할 다른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하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국가의 국민과 기업이 손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경기 부양 계획을 발표했으며 3월 27일 캐나다 은행은 이자율을 사상 최저치로 인하하는 동시에 대규모 자산 구매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시장에 대한 부담과 유동성에 대한 필요성은 경제의 일부가 유휴 형태로 유지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시장은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취약한 쇼핑몰, 소매업체, 호텔, 레스토랑, 에너지 회사 및 기타 사업체에 광범위한 파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부채 및 기타 은혜, 이게 무슨 단어길래 은혜라고 번역이 됐을까요? 하여간 이 전례 없는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그것이 금융위기로 향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나은 형태인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더 분명한 것은 은행이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일 금융기관 내 교육감의 사무실은 캐나다 은행 규제는 감소 기록상 가장 낮은 수준의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본은행의 금액을 보유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네요. 이로 인해 캐나다 은행의 대출 능력이 3천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부실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많은 것을 빌려주도록 장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OFSI는 이 조치가 주주 분배를 지원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으며, 국가가 경제 혼란의 시기를 겪을 때까지 배당금 증가 및 주식 재구매를 보류하도록 은행에 명령했습니다. 이 금융기관에서 캐나다 은행의 어떤 대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돈을 좀 줬나 보네요. 그리고 이 돈을 부실한 기업하고 소비자들한테 더 빌려주지 만약에 주주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은행들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압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주요 은행은 순이자 소득에서 수익의 약 50%를 창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노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퇴직하고
모기지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캐나다의 6개 대형 은행은 최근 고객이 최대 6개월 동안 모기지 지불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3월 27일 캐나다의 은행 규제기관은 이러한 미지급 대출이 여전히 대출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은행의 CET1 비율은 타격을 받지 않지만 이러한 유형의 조치는 여전히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배당금 지급 후 보유한 자본 금액. 말이 어렵네요. 이게 번역이 매끄럽게 된 것 같진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캐나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도출되는지에 따라 최대 은행이 잠재적으로 주주를 희생하면서 기업과 가게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치르라는 정치적 압력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7일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은행이 경제 지원과 손실 흡수를 우선시하기 위해 최소 2020년 10월까지 배당금을 중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은행들한테 배당금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은 아니라 권장을 했군요. 대부분의 은행의 배당금이 수입으로 충당되고 자본 수준이 건전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이며 경제의 안녕보다 주주 분배를 우선시하는 것은 좋은 정치적 모습이 아닙니다.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배당 실적을 감안할 때 캐나다 은행 업계가 비슷한 경로를 따르고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이 대유행 기간 동안 은행이 미지의 수역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적어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사항 중 일부를 감안할 때 캐나다 최대 은행이 역사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과 낮은 장부 가격 배수로 거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많은 나쁜 소식으로 빠르게 가격을 책정했으며 아무도 수정구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정구슬은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해석되겠죠. 한편으로 캐나다 은행의 실적과 독특한 산업 구조는 의심의 이익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에서 9년 금융위기로 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본화되었으며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경제적 영향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채가 많은 소비자와 금융위기 동안 미국처럼 시정되지 않은 부동산 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캐나다 은행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이게 될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캐나다 은행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밸류에이션으로 이러한 회사를 공격하는 것은 드물지만 은행은 또한 비정상적인 일련의 재정적, 정치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보가 도착하면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뉴스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기업 배당 안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는 피낸셜스 금융 섹터에 있고요. 다이버시파이드 뱅크스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은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바이든 일드 배당률은 4.39%고요. 현재 평가 점수는 80점, 안전하다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디비든 그로스 배당금에 대한 어떤 증가율은 작년보다 8% 늘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주가 가격은 매번 변하지만 현재 74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06조 원 정도고요. 베타 그러니까 변동성은 1보다 좀 낮네요. 에버리지인데 좀 그래도 작은 편이네요. 마이쉐어 부분이라 예전에 얘기했던 샘플 포트폴리오에서 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배당 점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리서치 부분이 아까 가장 최근의 뉴스를 살펴본 거고요. 키 매트릭스 현재 페이아웃 레이티오 배당 성향은 53%로 은행주에선 살짝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52%로 살짝 줄어드네요. 그 다음에 디비든 스트릭은 이제 배당 성향이 아니라 이게 경향 배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25년 이상 한 번도 줄이지 않고 계속 배당을 지불했네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2007년에서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배당 컷을 하지 않고 배당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배당성 평가, 배당 안정성 평가 점수도 높고 배당을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은행으로 보입니다. 디비던드 그로스, 배당금에 대한 어떤 성장률은 작년부터 이번 연도까지 8%였고 지난 5년간 7% 정도가 올랐네요. 그다음 20년간으로 봤을 땐 11%니까 예전에는 조금 많이 올려주다가 지금 현재 올려주는 걸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조금 다시 또 많이 올려줬고요. 배당의 역사를 살펴보면 consecutive increase니까 9년 동안 계속 배당을 올려줘 왔고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25년 이상 한 번도 배당을 멈춘 적이 없고요. 이건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쿼털리니까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합니다. 2월, 5월, 8월, 11월에 배당을 지급합니다. 밸류에이션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배당률이 3.93%였고요. 지금 현재 4.39%라서 충분히 배당률을 봤을 때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평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지난 5년간 9.8이었고 지금 현재 11.8이라서 조금 somewhat expensive, 조금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주식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